자, 여러분. 이제 전국 어디를 가시든지 이제는 이렇게 보라색 예쁜 꽃이 핀 엉겅퀴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엉겅퀴 하면 제일 무시무시한 게 이 가시죠. 가시가 어마무시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시는 거는 지느러미 엉겅퀴예요. 그래서 이 줄기에 사각으로 이렇게 그 날개가 달려 있고 그 날개마다 또 어마무시한 가시들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요 원추리들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나물로 약재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컸을 때는 이제 나물로 이용하시기는 어렵고 이제 가시들이 많이 경화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초를 뿌리까지 전부 뽑아서 약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기로 이 엉겅퀴만큼 효능이 다양한 약초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150가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효능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약초가 바로 이 엉겅퀴가 되겠습니다. 이 엉겅퀴에 들어있는 그 실리마린 성분, 우리 간 질환들, 간 질환을 치료하는,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전 세계에 실리마린, 이 엉겅퀴에 들어있는 실리마린 추출물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생약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엉겅퀴. 산에 나는 큰 엉겅퀴, 아니면 들에 나는 이런 지느러미 엉겅퀴부터 시작해서 모든 엉겅퀴들은 전부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 엉겅퀴와 방가지똥을 구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방가지똥도 엉겅퀴처럼 이렇게 가시가 나 있죠. 자, 그 차이점은 방가지똥 같은 경우에는 방가지똥이잖아요. 똥. 그래서 이 줄기를 꺾어 보면 유액이 나옵니다. 흰색 유액이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약간 이렇게 노랗게 살짝 변하는, 그래서 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방가지똥. 하지만 엉겅퀴 종류들은 잘라봤을 때 흰색 유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맑은 물이 나와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방가지똥과 엉겅퀴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꽃은 또 얼마나 예쁩니까? 자, 엉겅퀴 보여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전국 어디서나 쉽게 관찰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약재죠. 바로 익모초예요. 익모초. 더할 익자에 어미모자. 여성분들한테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모든 여성 질환을 전부 다 해결해 주는 바로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익모초. 자, 이렇게 언뜻 보실 때는 쑥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게 쑥과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요거는 줄기가 사각입니다. 그러면 무슨 과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꿀풀과일 확률 높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자, 익모초는 쑥과가 아니고 요거는 꿀풀과예요. 그래서 일반 쑥들 종류가 상당히 많죠. 보통 성질이 평하거나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대부분인데, 요 익모초만큼은 요거는 꿀풀과이기 때문에 성질이 겨울의 성질 차갑습니다. 그래서 요걸 어디에 이용을 하냐면, 자, 꿀풀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디에 좋을까요? 꿀풀과는 염증, 그리고 염증에 동반된 통증을 잡아주는데 주로 이용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부인과 질환에 거의 대부분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여성분들 피부 관리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고 기미나 주근깨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 냉증에도 좋고요. 각종 그 자궁 출혈, 이런 여성분들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질병에 두루두루 만병통치로 쓰이기 때문에 이름에, 생약명에 익모초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물을 많이들 알아두시고 많이 이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줄기 만져보시면 사각인데 가운데가 쏙 들어가 있어요. 아주 그냥 완벽한 사각. 그리고 잎은 이렇게 마주나죠. 그리고 자, 잎의 모양은 이렇게 쑥처럼 많이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초봄에 올라오는 것들은 아주 동그래요. 잎이 거의 결각이 없는, 톱니가 없는. 그러다 점점 자라면서
결각이 점점 깊어집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게 전부 다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이제 꽃대가 더 길게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소나무 잎처럼 아주 길게, 좁고 길게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 한해살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다른 식물로 오인하실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익모초예요. 또 이제 보라색 꽃이 상당히 예쁘죠. 자, 우리 주위에 널리 퍼져 있다는 건 그만큼 이용 가치가 우리한테 많다는 거예요. 다만 오염이 되지 않은 깨끗한 곳에서 채취하셔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익모초 상당히 씁니다. 자, 익모초 즙들 드셔보셨나요? 자, 여성들한테 찐 최고의 명약 익모초 소개해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답이 나오시네요. 맞아요, 물레나물입니다. 자, 이렇게 잎이 마주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꽃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 이제 꽃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꽃의 모양이 꽃잎이 노란색 꽃잎이 5장이 달리고요. 바람개비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람개비처럼 보일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물레를 연상하게 한다고 해서 물레나물이죠. 자, 줄기는 만져보시면 사각입니다. 완전한 사각이에요. 그러면 꿀풀과일까요? 아닙니다. 요거는 물레나물과 물레나물 속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꿀풀과는 아닙니다. 자, 지금은 이제 많이 경화가 됐네요. 자, 요거는 이제 나물로 이렇게 이용하고 그리고 또 약초로도 이용을 하거든요. 약초로 이용하는데 이제 생약 제명이 홍할련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 중에서 열성 감기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기에 동반되는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것들 이제 다스려주는 약재로 이용을 합니다. 나물이자 약재. 이 식물체도 참 예뻐요. 어떻게 보면 콩과 식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줄기가 사각이라 꿀풀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아니었어요. 자, 독립된 물레나물과 물레나물 속에 속하는 홍한련이라는 생약제명을 가진 나물이자 약초, 바로 물레나물입니다. 꽃도 많이 예쁘죠.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혼잎 좋아하시죠? 혼잎. 바로 정식 명칭 화살나무죠. 이제는 나물철은 전부 다 지났습니다. 이제 잎들이 다 펴고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데, 자, 우리 화살나무 요 꽃 한번 감상해 보시죠. 얼마나 작고 예쁠까요? 자, 노란색 꽃이 있고 꽃잎이 4장인가요? 예,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아주 파란 이제 씨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새롭죠. 너무 꽃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네, 이렇게 우리는 마이크로의 세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감상을 하게 되면 이 예쁜 모습에 많이들 놀라실 겁니다. 자, 화살나무, 네, 혼잎나무의 바로 꽃이 되겠습니다. 이쁘죠?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잎을 보여드리는 순간 머리가 아프시죠? 지끈지끈. 자, 나는 누굴까요? 자, 이게 바로 가죽나무입니다, 여러분. 가죽나무. 자, 가죽나무 하면 여러분들 참죽나무랑 많이 헷갈리시는데, 왜냐면 자, 우린 정식 명칭을 써야 돼요. 우리가 식용하는 그 중국에서 들여온 그 나무는 바로 참죽나무입니다. 참죽. 네, 그래서 예전에 양반가 집이나 또는 사찰에서 이렇게 이제 주로 키우면서 이제 뭐 빈대떡 부쳐 먹고 뭐 이제 이렇게 뭐 장아찌도 담고 나물로서 이렇게 이용했던 것이 참죽 나무고요. 자, 참죽, 참입니다. 거짓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나무가 이게 바로 가죽나무예요. 가죽, 가짜 죽나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참죽나무를 가죽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참과 거짓은 같을 수가 없죠. 갖다 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시는 이름 중에 제일 많이 이제 지역명이 잘못 불리는 예가 바로 파드득 나무를 참나물로 부르시는 것과 이 가짜 중나무, 참중나무를 가죽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자, 가죽. 자, 요것도 식용은 가능하지만 쓴맛이 너무너무 강해서 거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식용, 요렇게 이제 요거 두시는 게 좋고, 이 가짜 중나무, 먹지 못하는 가짜 중나무를 판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잎에 있습니다. 자, 잎을 이렇게 하나 따보시면, 자, 요 겉에서 보시면, 보시면 어때요? 결각이 거의 없죠. 근데 요 잎 자루 있는 쪽에 보면 아주 미세하게 결각이 있어요. 한 개 내지 두 개, 뭐 세 개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요 결각이 있는 데는 뒤집어 보면 그 결각이 있는 끝부분에 동그랗게 이렇게 돌출돼서 만져보면 이렇게 동그란 혹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반드시 나 있습니다. 네, 조금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어때요? 요 끝에 돌출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만져봐도 느껴져요. 예. 이거 지금 요 결각이 하나기 때문에 지금 요 돌출되어 있는 게 하나고요. 또 여러 개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개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없네요. 보통 이렇게 양 사이드로 돌출된 게 양 사이드로 이렇게 하나씩 나와 있는 게 보통이죠. 여기 뭐 두 개, 세 개 나 있는 애들도 있고요. 요게 가짜 중나무, 네, 가죽나무고요. 그리고 이제 줄기로 이렇게 판별을 해보시면, 자, 우리 이제 참옷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수피가 옆으로 이렇게 터져 있어요. 옆으로. 그리고 참옷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튼살이 옆으로 가로로 돼 있고, 개온나무 있죠. 개온나무는 이렇게 길이로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중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가 많이 굵어지게 되면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네, 껍질이 잘 벗겨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가죽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피가 이렇게 점점이 흰색 바탕에 점점이 이렇게 박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거로 판별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쉬운 거는 아까 제가 잎을 보여드렸죠. 잎으로 판별을 하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가죽나무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야생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요 이름이 등대풀인지 개감수인지 대극인지 몰라서 저 사냐초님한테 지금 SOS를 쳤더니 대극이라고 알려주시네요. 자, 요거 독이 있습니다.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자, 요것과 요것이 같은 거예요. 제가 헷갈렸던 게, 분명히 지금 같은 자리에서 나기 때문에 같은 식물로 보이는데, 한쪽은 이렇게 이제 많이 분화돼서 꽃들이 피어 있고, 한쪽은 또 하나도 피지 않았고요. 그리고 요 하나는 보면 이제 꽃이 올라오려고 하는 중이에요. 근데 보니까 지금 사냐초님 이제 답을 받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잎들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똑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것하고 지금 잎이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다른 식물로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해답은 거기에 있었네요. 자,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요렇게 변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꽃 받침이 생기면서, 요게 지금 5개 이제 이 꽃잎이 있는데, 요게 두 장이 요게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꽃이 피는 거죠. 여기도 보면 그 위쪽에서 지금 작은 꽃잎이 하나, 두 장씩 있죠. 요게 요 안에 있다가 벌어진 거예요. 자, 요게 지금 5개가 잎이 이제 벌어지면 10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노란 꽃이 피는 거죠. 아이고, 아주 신기하네요. 근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 이렇게 꽃이 하나도 피지 않은 개체, 그리고 자, 요렇게 또 이제 변화된 개체, 그리고 요렇게 꽃이 펴 있는 개체, 요게 한 가족이었던 거예요. 요렇게 변해가네요. 여기는 꽃잎이 벌어져서 이제 꽃잎 두 장이 생기고, 그것도 참 꽃 받침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또 노란 꽃이 피겠죠. 그리고 요 가운데 요 노란 거는 아마 그럼
수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수술이고 지금 이 5개 꽃들이 있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꽃들은 아마 암꽃일 거예요. 예, 그래서 가운데 있는 수술에 있는 그 이제 꽃가루가 묻게 되면 이제 수분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대극입니다. 대극. 화초로 키우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름다운 꽃들은 독이 있습니다. 이 대극도 강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극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자, 전어인 줄 알았습니다. 전어일까요? 사상자일까요? 근데 벌써 잎만 만져봐도 알 것 같아요. 자, 생긴 모습은 거의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잎만 이렇게 살짝 만져봐도 벌써 껄끄러워요. 자, 전어와 사상자 구별하는 방법 중에 뿌리나 꽃으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쉬운 거는 잎이나 줄기를 만져보면 돼요. 그러면 껄끄러워요. 사상자는 이렇게 껄끄럽습니다. 자, 잎 자루도 껄끄럽고 줄기도 만져보면 껄끄럽습니다. 이게 사상자예요. 전어는 아주 매끈합니다. 매끈하거나 혹은 털전어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털들이 있죠. 그 차이예요. 그리고 맛을 보시게 되면 맛은 가급적이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게 외관적인 모습이나 뭐 이런 가시나 털의 유무 그런 거로 비교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이제 맛을 보더라도 이 전어는 달달한 그 당근 향과 미나리 향이 섞인 그런 맛이 나는 반면에 사상자는 무지 씁니다. 이거 뭐 안 먹어봐도 쓰겠지만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써요. 사상자 씁니다. 하지만 사상자도 아주 좋은 나물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나물들, 특히 산나물들 대부분이 쓴맛이 나죠. 이것도 그 정도의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으로 우리는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나물로, 약초로. 약초로 이용할 때는 씨앗을 이용합니다. 사상자, 뱀도랏이라고 하죠. 뱀도랏. 그 씨앗을 이제 남자들의 성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자, 5가지 오자, 남자의 정기를 북돋워주는 5가지 오자, 5가지 씨앗이 있습니다. 오미자, 구기자, 복분자, 토사자, 사상자. 자, 요 5가지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사상자입니다. 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이 잎의 끝에 아주 어마무시한 가시가 달려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조뱅이에요. 조뱅이. 자, 보통 이런 특징들은 가시가 이렇게 잎 양 끝에 이렇게 많이 돌출이 되어 있고 아주 따가운 상당히 강한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엉겅퀴 속에 속하는 식물들이 많은데, 요거는 엉겅퀴 속이 아니라 국화과 조뱅이 속에 속하는 독립된 속에 속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예전에는 이 조뱅이도 국화과 엉겅퀴 속에 속했었는데 따로 독립적으로 빠져나왔어요. 자,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있고 꽃도 엉겅퀴와 거의 비슷하게 달리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군집성을 이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가 알고 있는 조뱅이 어마어마한 군락지가 있는데 지난 가을부터 거기 공사를 해서 전부 다 뒤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하지만 지난 영상이 있죠. 조뱅이의 꽃 이렇게 쳐보시면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는 어마어마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조뱅이의 꽃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엉겅퀴도 나물로 이용하고 약재로 이용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도 이제 가시가 좀 있긴 하지만 익혀 드시게 되면 가시는 많이 연해지게 되겠죠. 자, 이것도 나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나물보다는 꽃이 예쁘고 이런 군집성을 이루고 키도 크지 않아요. 보통 한 30cm 정도 될까요? 30-40cm 정도? 아주 키도 작고 군집성을 이루고 예쁜 꽃을 피우기 때문에 화초로 가꾸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옆에도 보시면 조뱅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어요. 자, 이 자체로도 많이 예쁘죠? 그래서 이제 화단 같은 거 가꾸실 때 한쪽 구석에 이렇게 쭉 일자로 이렇게 기르시면 요 잎 자체도 예쁘고 보라색 꽃도 아주 예쁜 조뱅이
꽃을 감상하실 수가 있겠죠. 자, 조뱅이 보여드리면서 이동할게요. 자, 민들레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불지는 못하리요. 차차차. 자, 민들레 피를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자, 위쪽이 부는 쪽이에요.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 도는 떠돌이, 멋진 피리 하나 불고서 다닌다네. 와우, 조뱅이 밭입니다. 조뱅이. 언제나 웃는 멋쟁이. 빠빠빠. 자, 여러분. 자, 완연한 삼출엽의 고추나무입니다. 오늘 고추나무가 안 보인다고 했더니 이렇게 한 번에 무더기로 보여주네요. 지금 이 길 옆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깜짝 놀라서 지금 섰습니다. 자, 봄철에 먹는 우리 식감 좋은 3대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소개해드렸던 광대 쌀이순, 쌀이순, 그리고 화살나무의 순, 우리 혼잎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이 식감 좋은 3대장 중에 또 이게 빠질 수 없습니다. 고추나무예요. 고추나무. 와, 이렇게 길 옆에 논 옆입니다. 논과 도로 사이에 와, 이렇게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어이구 있네요. 자, 완연한 삼출엽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맞죠? 자, 요 꽃대까지, 연한 꽃대까지 전부 나물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연한 순들 전부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추나무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합니다. 이제 해가 졌습니다. 해 넘어갔어요. 자, 이제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들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냐초들 아주 전국적으로 지금 아주 한창 시즌이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가면서 서서히 나무지방부터 이제 끝나갈지도 모릅니다. 하루빨리 바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고추나무 보여드리면서 청산별곡 물러갑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